지난 시간에는 개념도, 평면도, 투시도 등 실내 조경의 도면 작성 시 유의할 표현 기법과 설계 기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내 조경 기술. 오늘은 실내 조경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계로 시공 재료와 기법, 순서 등 실내 조경 시공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실내 조경의 시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공이라는 것은 식물을 어떻게 식재하는가 하는 식재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식재 방식이냐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단형의 식재가 될 수도 있고 화분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원형이 될 수도 있고 공중에 매다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재 방식에 따라 시공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건축을 할 때 어느 시점에 실내 조경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시공의 기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공하는 방법은 먼저 어떤 방식의 식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재하는 방식은 크게 화단 형태하고 또는 정원 형태, 그리고 화분 형태 또는 매다는 형태, 이런 것들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도면이 지난 시간에 단면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단면도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식의 시공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단면도의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단면도의 형태인데요. 바닥에 저수층이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이 있고 식재가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인공지반인 옥상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듯이 바닥에 지금 일반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배수층과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이런 토양이 들어와 있는데 그 밑에는 뭐 이런 방수층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식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도면들은 전반적으로 배수층과 토양 그리고 식재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인지 또는 일반인지 또는 인공지반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단면도가 다르지만 결국은 바닥과 그 다음에 배수층 그리고 토양 그리고 식재 이런 상태로 시공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재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분 형태 또 화단 형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화단 형태의 식재 유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단 형태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시공간이나 또는 상업공간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 공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화단식으로 구조 틀을 만들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쉽게 식물이 도입이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이라든지 또는 상업공간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식재대 형태의 유형, 그러니까 화단식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유형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시공이 간편하고 자,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용기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식재대를 특별히 디자인하여서 식물을 도입하기 때문에 바닥을 공사하지 않고 건축이 다 된 뒤에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간편한 시공 형태로 요즘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 시장에 도입된 사례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식재대의 유형, 즉 화단 형태의 시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요거는 매립형의 시공 방식인데 요거는 바닥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목이 바닥보다 아래쪽에 식재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요거는 건축할 당시에 실내 조경이 같이 계획이 되어져서 시공하는 이 방법이 바닥면보다 아래쪽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매립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굉장히 시공이 끝난 다음에는 느낌이 자연스럽고 좋지만 시공하는 단계가 건축을 시작할 때 계획에 넣어져야지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립 형태에 대해서 한번 더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이런 형태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자, 요거는 매립 형태가 좀 더 발전이 돼서 가든 유형의 시공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을 완전히 공사를 하여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식물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실내 조경을 했구나 하는 느낌도 나고 외부 조경처럼 마치 정원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은 간단하게 시공한다기보다 건축할 당시부터 계획에 넣으셔야지만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유형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유형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화분 형태로도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건축적인 것과 같이 맞물렸는데 실내 조경을 건축이 다 끝나고 심지어는 인테리어가 다 끝난 다음에 도입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간단한 화분 형태로 이렇게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화분의 디자인이라든지 화분 위에 이렇게 지피용 식재를 다시 한다든지 하여서 충분히 느낌이 좋은 실내 조경 공간으로 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상업 공간에 공간이 적은 공간에서는 이런 컨테이너 스타일, 화분 형태의 시공 방법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계속 또 다른 방식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분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밀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보시던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이런 식재가 되어 있는 가든형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화분 스타일도 같이 시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꽃식물이라든지 지피식물을 같이 연출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런 식재 방식 가운데서는 공중, 행잉하는 방식의 식재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들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벽면 유형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좁거나 할 때는 식재를 이렇게 벽면 쪽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 건축에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다른 식재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용기라든지 행잉하는 방식 자체를 여러분이 잘 디자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한 가지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 행잉 방식들은요, 지금 보는 그림처럼 전시장 같은데 인면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들은 공간을 적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눈높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조경의 유형으로 현대 건축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식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공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는 배수층과 토양과 그 다음에 식재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공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어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시공을 할 경우에 어떤 순서로 시공을 하면 바람직한지 그런 시공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의 순서는요, 시공하기 이전에 식물을 구매하는 단계부터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식물을 구매할 적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식물을 구매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식물의 특별시방서에 나와 있는 지정된 수목을 먼저 구매를 하셔야 하고요. 그것들을 건축물 내로 들어오는 반입 과정에서 천정고,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내로 들여올 때 이러한 건축물의 높이를 감안하셔서 반입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층 뭐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식물을 도입하고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천정고와 수목의 높이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식물에 대해서 식재하는 시공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공하는 순서들은요, 지금 보듯이 먼저는 구조 틀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는 것처럼 가든 스타일이 됐든지 또는 식재대 스타일이 됐든지 어쨌든 먼저 구조적인 것들을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방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수를 위한 파이프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수 시트라 그랬는데 요거는 특수 또는 투수 시트라 그래서 부직포를 깔아서 인공 배수판을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인공 배수판 안으로 이렇게 토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 시트를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경량토를 넣어서 배수용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 단계에는 계속해서 보면 식재용 경량토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플랜터에 토양을 채워준 뒤에 그 다음에 식재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식재가 가장 포인트이지만 그 전에 먼저 구조적인 것들과 배수와 또 그 안에 미리 해야 될 작업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재가 되면서 수경 요소라든지 첨경물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간 조형물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장식 토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하층 식재를 넣기도 하고 지피용 그 식물을 집어넣기도 해서 요 장식토를 깔아주는 단계로 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순서들을 우리 한번 실제로 작업한 내용들을 우리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는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했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건물이 지금처럼 채광이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자연 채광이 좋은 쪽에 지금 이렇게 식재대를 먼저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식재대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자 구조 틀을 먼저 설치한 뒤에 주변 환경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조건이라든지 천정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수층으로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인공 배수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 배수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볍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실내 조경용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수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닥 공사를 하지 않아도 보통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다 이런 배수판을 깔고 그 위에 식재를 하시면 그런 배수층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시공이란 방법은 계속 공법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간편한 시공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시공 자재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시장 정보를 체크하시면 간편한 시공 방법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배수판을 깐 뒤에는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듯이 시트를 깔아주는데요. 배수판을 깔고 그대로 토양을 넣으면 토양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깔아주는데 보통 이런 부직포 같은 것들로 시트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토양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실내 조경용 토양으로 가벼운 경량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량토를 이용해서 토양을 채우시고요.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주로 상층목으로 왕대를 넣었기 때문에 식재를 하면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공간의 실내 조경은 사람이 직접 물 주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형 공간에서는 이런 관수 시스템을 같이 넣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를 보시면 자, 이제 첨경물로 요거는 자연스럽게 뭐 석등이 될 수도 있고 조명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첨경물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물화 같은 것도 넣게 되고 사각 연못도 넣게 되고 이런 첨경물들이 설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하층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층 식재라는 것은 아까 본 큰 수목, 왕대 말고 아래쪽에 식재들을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내 조경은 이 하층 식재를 충분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섬세하게 다양한 식물로 하층 식재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갈이나 이런 것들로 장식적인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자, 지금처럼 하층 식재와 장식돌이 놓여진 이런 공사의 마무리 광경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된 뒤에 공간을 한번 보면 이렇게 높이감이 있는 점경물도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 채광이나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한 이런 식재가 완성이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을 순서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단계에 시공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토양의 양을 계산하는 것과 배수판의 개수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계산하는 법을 아셔야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잠시 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내 조경 기사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풀어보면서 토양에 계산하는 법과 배수판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 로비에 5m, 8m짜리 직사각형의 플랜터형 가든을 만들려고 할 적에 자, 바닥에 배수판을 깔고 그 위에 부직포 깔고 그 다음에 인공토양을 깐 뒤에 인공토양을 가지고 식재를 다 한 그 식재 양과 배수판의 양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시공의 순서들을 이해하셨으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주어진 대로 배수판 한 개의 면적을 우리 미터로 환산을 해보면 0.3, 0.3 그래서 0.09 제곱미터가 되죠. 그런데 전체가 총 면적이 5m, 8m라고 하였으니까 4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를 이 인공 배수판으로 나눠주면 444.4 해서 445개의 배수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인공 토양은 면적에다가 배수형 인공 토양의 두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m, 8m,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센치를 미터로 환산해서 0.1 곱해주면 4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법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문제를 한번 한 가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이죠. 자, 화분의 규격이 3치인 수호초를 6제곱미터의 플랜터형 식재대에 빽빽히 식재하려고 한다. 식재 간격을 없게 하고 포트 식재를 할 때 단위 면적당 소요되는 수요초의 수량과 전체 공간에 소요되는 총 수량은 얼마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치는 3cm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3치는 3cm니까 3치 포트는 다시 말하면 9cm의 포트입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 그러니까 1m 되는 단위 면적당 화분수는 그래서 그것을 9cm니까 나눠주면 가로, 세로 각각 11개씩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면 121개의 화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위 면적당이죠. 그런데 총 수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21개를 6제곱미터와 곱해주면 726개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단위 면적당이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계산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내조경 기사에 출제되는 문제이고 시공하실 때 필요한 수량을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시공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관수 시스템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꼭 어려운 관수 시스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을 주는 방법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을 설명드릴 때 관수 시스템을 간단히 하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이렇게 전시 공간의 벽면 식재를 직접 이렇게 화분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화분들을 꺼내서 손으로 관수를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간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관리인이 따로 붙을 수 없는 공간에는 여러분께서 자연 제어 시스템을 넣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로 아파트 내 관수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자, 이런 기계 설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여기도 자동 관수 시스템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호수를 이용하고 여기에서 규칙적으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 관수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께서 직접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자동 관수가 설치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수를 이용해서 경사면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직접 물 주기 힘든 공간에 도입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 박스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기계화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시공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식물을 그동안 다 완성되어 있는 것만 보셨지만 실제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관수 시스템은 식물을 아무리 식재를 잘 해어도 관리를 안 해주거나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람이 관수하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 관수로 넓은 공간의 실내 조경 영역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관수 시스템을 대형 건물이나 현대 건물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관수 시스템이 도입된 건물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요즘 실내 조경이 되어 있는 공간이 다 이런 자동 관수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요.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식재도 특이하고 사람이 직접 물 주기 힘든 이런 형태에는 거의 다 자동 관수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자동 관수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 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재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적 호수, 그쵸? 호수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쭉 식재하면서 같이 이용을 하셔서 여기에서 규칙적으로 수량이라든지 또는 시간 같은 것도 적합하게 조정을 하셔서 물이 나와서 식물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밸브와 이런 것들을 컨트롤러를 가지고 제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이용되는 재료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테크라인과 같은 호수의 형태들하고 압력 조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했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식물을 시공하는 게 그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물이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식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시공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관수 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질도, 수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그냥 주실 경우에는 수돗물 안에 미량의 원소들이 식물에서 해를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관엽식물 가운데서는 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수돗물을 준다기보다 여러분이 관수하실 적에는 물을 받아두었다가 상온에서 방치된 뒤에 그러한 불순물들이 증발되고 난 뒤에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온도 여러분들이 아주 찬 물이나 더운 물을 주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아주 찬 물 같은 것도 식물은 급격한 온도차를 얻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식물을 케어하실 적에는 사람을 다루듯이 아주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물도 역시 너무 차거나 더운 것보다는 상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수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수하는 관수 시스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안에 이용되는
수질과 수온까지를 계산에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식물의 유지 관리까지를 생각하시는 그런 시공이 되어야지만이 실내 공간이 실내 조경으로서 오랫동안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한 시공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공의 순서입니다. 그럼 시공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의 순서는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떠한 식재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플랜터 방식인지 또는 공중에 매다는 방식인지 이런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구조 틀을 설치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수 깔아주시고 배수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 배수판을 활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인공 배수판의 활용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깔아야 되겠죠. 인공 배수판에 직접 토양이 닿으면 안 되니까 시트를 깔아주시고 그 뒤에는 배수층을 조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량 토양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식재층, 즉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토양이에요. 토양. 식물을 심기 위한 토양을 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맞도록 식물을 식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재하실 적에는 키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교목, 관목, 지피의 순서로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경요소나 첨경물 같은 것들을 놓아주시고요. 마지막에 장식토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전반적인 시공이 정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벽면 쪽에 해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거 단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면 쪽에만 우리가 시공을 한다면 아까 봤던 것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요즘은 아까 보는 것처럼 벽면 쪽에 식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인면 상태로 식물이 식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예, 요런 것들은 토양을 다 쓰지 않고 지금 보듯이 이런 수태 같은 걸로 물있기 말린 거에다가 간편하게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면 녹화, 즉 벽면 방식을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시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공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음 시간에는 유지 관리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지만 얼만큼 유지 관리를 잘하느냐가 실내 조경에서는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유지 관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